오늘은 40대가 읽어야 할 은퇴 관련된 책 3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린다 그랜튼의 100세 인생, 그리고 박중원의 노후 수업, 한혜경 교수님의 은퇴의 말입니다. 물론 이 책은 40대가 읽어도 좋고요. 50대가 읽어도 좋아요. 40대라고 특별히 지칭한 이유는 미리 읽어두면 현재를 준비하는 것이 곧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작가의 라이프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0년대 직장생활 시작해서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은 변했을 기간인데 체감상 30번은 넘게 변한 것 같아요. 제가 20대였을 때 선배나 제 직장 상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겠구나 생각했지만 사회가 워낙 급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부모 세대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찾기가 더 힘들어졌으니까요. 점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의 힘을 잃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안정적인 그런 직업에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공무원 열풍이 불더니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의사 열풍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일정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 생긴 현상이죠. 청년들은 처음부터 미래가 불투명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0대나 50대는 그 삶이 순조로울까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50대지만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적정 나이에 은퇴를 하고 결혼 후에 손주 재롱이나 보고 이런 세대들은 이미 물 건너 갔잖아요. 부모님 노후 부양도 해야 되고 자녀 취업난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저희 세대를 끼인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수명은 늘어나서 퇴직금만으로는 남은 여생을 살기가 부족해 보이고 열심히 사회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건강은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은퇴할 무렵이 되면 여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불러주는 곳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이라는 벽에 가로막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감은 낮은 자세로 세상을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또 붙잡고 있기도 해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의 40대 후반이나 50대 직장인들은 내일 은퇴를 한다 해도 은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막연하게 좀 쉬었다가 생각해볼까? 일단 퇴직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닥쳐보면 생각보다 그 생활은 많이 암울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최근 몇 년간 은퇴하신 분들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는데요. 첫째는 생각보다 돈이 더 필요하더라. 둘째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가정에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절망감이 가장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돈도 있고 건강도 좋으신 분도 있어요. 문제는 이분이 같이 놀 분들이 더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미 각자의 세계가 있고 친구들은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점점 만남이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3권의 책은 언젠가 은퇴를 맞이할 모든 분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책은 린다 그랜튼의 100세 인생입니다. 이 책은 20세기의 삶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교육, 그리고 받은 교육으로 두 번째 단계 일을 하고요. 일을 하고 나면 퇴직을 합니다. 이 책은 3명의 가상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해당되는 잭, 그리고 현재 40, 50대에 해당되는 지미, MZ세대를 대표하는 제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은 1945년도생이고요. 기대 수명은 70세입니다. 20세기에 교육과 일, 퇴직 이 3단계 삶이 완전 들어맞았던 세대죠. 은퇴할 무렵에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여생을 보낸 바로 그 세대를 의미합니다. 지미는 1971년생이고요. 기대 수명은 85세입니다. 지금의 40대 후반이나 50대를 대변하는 인물이죠. 처음에 취업할 때는 3단계 삶이 롤모델이었으나 중년이 되어 보니 기대 연명은 늘어나 있고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도 늦어졌습니다. 은퇴를 할 무렵이 되니 이 3단계 인생 모델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음을 체감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인은 1998년이고 기대 수명은 100살입니다. 애초부터 다단계 인생을 염두에 둔 20대와 30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책에서 가장 타겟팅하고 관심이 가는 세대는 지미입니다. 지미는 3가지 인생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3.0 시나리오는 3단계 삶을 사는 것인데 퇴직할 무렵 지금까지 모아둔 저축이 남은 생애를 살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유형이죠. 두 번째, 3.5 시나리오는 은퇴할 무렵에 더 적은 보수라도 좋으니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변화는 있는 거죠.
가장 주목할 만한 시나리오는 세 번째인데요. 바로 4.0 시나리오입니다. 4.0 시나리오는 40대 중반부터 자신을 재창조하는 시간으로 바꾼 경우에요. 운동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65세가 될 때까지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은퇴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역할도 하고 있고 인맥도 갖추고 기술도 보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20대, 30대를 대변하는 재인을 위한 5.0 시나리오도 소개합니다. 아까 다단계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오랜 세월 동안 활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재충전 기간과 변화를 위한 과도기를 중간중간 배치하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약간의 영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제법 양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막연하게 현대사회를 늘어난 생애,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뭉뚱그리지 않고요. 세대별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대별로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면 좋을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박중원의 노후 수업입니다. 100세 인생에서 40대, 50대를 대변했던 지민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 해답을 박중원의 노후 수업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건강도 지키고 여유자금을 가지면서 고상한 취미를 하고 마음에 드는 친구를 뚝딱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일단 쉬어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볼래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로 은퇴를 해보면 생각보다 돈도 부족하고 남는 시간은 지나치게 무료하고 함께 놀 친구는 점점 줄어들고 가족의 외면까지도 겪게 됩니다. 이 책은 재무, 건강, 관계, 권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은퇴를 한 사람이 이 책을 읽어보면 진작 나의 은퇴 후를 이렇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노후 수업에서는 은퇴하고 나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지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정보에 속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노후의 자유는 나답게 나이듦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짜인 틀 안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잣대 삼아서 세파에 휘둘려서 개성을 잃고 살아온 나의 진짜 모습을 뒤늦게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노후의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새로운 정보를 꾸준히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계속 재정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작지만 실천 가능한 것을 바로 시작하라고 말해요. 이 책은 은퇴할 사람을 위한 매뉴얼처럼 상당히 많은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은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같기도 해요. 이 중에서 나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면 은퇴하고 나서 충분히 당황스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직도 은퇴나 노후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세 번째 책, 한혜경 교수의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몇 해 전에 은퇴의 말이라는 책으로 재출간되기도 했습니다. 한혜경 교수님은 1000명의 은퇴자를 조사해서 30대, 40대 직장인에게 전하고 싶은 은퇴 후 후회 목록을 정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출간된 지 꽤 오래된 책인데요. 지금 읽어도 너무나 와닿는 책이에요. 우리는 은퇴한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보석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책이 서점가에서 주목을 받은 책 같지는 않지만 한혜경 교수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을 만큼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966년부터 1974년, 즉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책이지만 사실은 30대 후반에게도 40대에게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목차에 실린 그 후의 목록만 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1부에서는 일만 하다 살다 보니 생긴 후회를 다루고 있고요. 악기나 취미생활 한 가지 했더라면, 내일을 정말 좋아했더라면, 주변에게 더 친절했더라면, 아무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한 후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돈 버는 기계로 살았고 외로움을 몰랐고 성급한 대박을 쫓았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했음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때부터 글을 썼더라면, 나만의 멋과 매력을 가졌더라면 이라는 후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아내에게 소홀했던 점,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물질보다 경험을 더 소비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하고 살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부에서는 남은 인생이 아직도 50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현실 자각을 다루고 있어요. 마흔은 불혹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열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더라면, 친구 3명만 만들어 두었더라면, 내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더라면, 나만의 꿈이 있었더라면, 혼자 사는 기술을 익혔더라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법을 배웠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돈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은퇴나 노후의 기술서가 아니에요.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변화의 시작점을 제시해주는 인생의 석탈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세상이 변한다입니다. 미리미리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 미래를 한번 대비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를 열심히 재밌게 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을 실제로 해보고 거기서 재미를 느껴보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노후가 되어서도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이 일이 은퇴하고 나서 저의 또 다른 미래 가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문 없음.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요.